네가 용가리 통뼈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용가리 통뼈가 뭔지 아세요? 뭐 공룡 뭐 이런 걸까요? 네? 공룡 뭐 이런 걸까요? 예, 용의 갈비뼈란 뜻입니다. 예. 용가리. 예. 이게 용의 갈비뼈. 그러니까 통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 근거 없이 믿을 만한 구석 없이 날뛴다 이런 뜻으로 핀잔을 줄 때 네가 용가리 통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냥 쉬운 거 물어볼게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네. 구체적으로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람은 뭐 그런 기억 안 기사를 납니까? 보였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뭐 그게 시간 없어요. 예, 예. 누가 했습니까 이 말? 약간 좀 당혹스러워가지고 기관 증인으로 제가 나와서 이제 기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약간 이제 그거와 다른 부분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는데 답변을 예. 못 하겠어요? 이게 그 대통령께서 아마 특검하실 때 네, 그때 얘기한 걸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오빠와 여동생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빠 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오빠라는 것을 촉발시킨 것이 명태균 씨인데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인데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그거는 뭐 저희 대전공원 관내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수사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명태균 씨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본인 주장으로는 이 난리가 날 뒤집어질 뭐 이런 카톡 캡처하면 2,000장이 되고 중요한 것도 200장이라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황병주 검사장님 예.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더 길을 죽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 때. 근데 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검찰에서. 지금 국기를 흔들고 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국정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검찰에서는 왜 조용히 있죠? 자,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요. 권오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시켜야 돼요. 근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소제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기소했다고요? 검찰의 조종을 울린 날이다. 여러분들은 검은 리본 차고 다녀야 돼요. 담당 지검이 아니라서 저희는 모릅니다라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검찰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한 날이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게 수사하겠다. 결국은 국민께 사과했어요. 예외도 있었고 성역도 있었고 특혜도 있었다. 결국은 그 마침표가 오늘 불기소 처분인 거죠. 여러분들의 상관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그렇게 모욕한 거예요. 뭐가? 권력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사하고 범인 잡고 영장 치고 그러니까 본인들부터 깨끗해야 돼요. 황병주 검사장님. 예. 특활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썼습니까? 뭐 용처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명절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활비를 씁니까? 어떤 케이스를 저희 지금 관내에 여러 그런 케이스가 케이스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 케이스를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예. 그리고 대전지검에서요. 월성 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2달간 쓴 것이 1년간 쓴 특활비에 2배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거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 서산지청,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 네, 나와 있습니다. 특활비는 수사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농산물 상품권,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이런 데 특활비를 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거 수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제대로 좀 법과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5종 세트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든 안 되든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검찰총장님, 네. 현재 바뀐 수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도 자꾸 바꾸겠다고 하고 검사들 반복 탄핵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난번 어미준 검사를 직접 발언대를 불러서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권은 국회 권한이다라는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것처럼 또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지금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 사유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 검찰총장은 이 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 사유 잘 들으세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취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 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탄핵 소추 사유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부분을 위반하였다. 중단하세요. 그 언론 보도 나온 거가 더 있어요? 중단하세요. 그러니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위법한 직접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소 제기 전에 정당법 위반에 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 사실 공표죄를 범하였다. 이게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내용이고요. 검사 박상용 탄핵 소추안을 또 제가 읽어드릴 테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정무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의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공소 제기 전에 뇌물죄의 피의사실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대비 세면제 등의 부적절한 공용물 손상을 하였다. 이게 탄핵소추 내용이고요. 날짜도 틀리고 조용히 하세요. 지금 총장이 지금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어미준 검사 탄핵소추안 정치적 검찰총장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피소추자 엄희준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 한만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11년 1월 27일부터 같은 해 3월 23일 사이에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한만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은 거시지사라는 취지의 증언을 연습시켰고 실제 이를 재소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고요. 검사 강백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의 유죄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이 이것이 탄핵소추 내용이지 여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라든가 그냥 수사해야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검찰총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해설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헌법 한 조항을 제가 한자 한자 썼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헌법 130개 조항 중 저는 개인적으로 12조 신체의 자유, 압수수색, 체포, 구금에 대한 조항을 우리 검사들이 제일 숙지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7항까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신의 구속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했어요. 찬성, 반대. 네, 어떤 우려가 있는 때문에 나온 건지는 알지만 실무상으로는 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수사의 신속성에서 그 상당히 신속성과 밀행성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밀행성, 신속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특활비는 수사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밀하게 해야 될 특활비, 수사가 주유소, 대형 마트, 할인점 이런 데 가서 특활비가 쓰여지면 그건 특활비가 아니죠. 수사를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 고검장께서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시절에 보니까 매달 53만 원씩 썼어요. 그러면 수사를 53만 원치씩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설날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배포가 됩니다. 아니, 설날에 다 집에도 가고 그러실 텐데 왜 이때 특활비가 필요할까? 떡값이죠. 그리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보도블록 깔는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2배에서 16배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특활비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하면 안 되죠.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일 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데요. 제목 조선일보 이재명 진술서 6장 낸 뒤 더 묻지 마라. 법조계 진술 거부. 이게 저녁 시간 7시 16분에 기사가 납니다. 검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쓸 수 있을까요?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성남지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왜 이런 기사가 났죠? 제가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뭐 저런 내용을 언론에 내고 그러지는 않죠. 텔레파시입니까? 기자가 아니면 신의 능력으로 조사실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의 조사실에서 있는 거예요. 7시 16분에 이 기사를 써요. 그러면 7시 정도에 이런 내용을 검사로부터 전화를,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피의사실 공표죠. 피의사실 공표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벌받아야죠. 이거 징역 3년이에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런 데 쓰지 마세요. 떡값으로 쓰지 마시고.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라는 걸 입증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거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짧게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네. 제가 매달 제출됐다고 아까 50몇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시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부분을 매달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사례는 아닌데요. 네네. 공기청정비, 월세, 이런 걸로 내고 그래요. 그런 거는 특활비를 하지 마시라고. 네.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일부 잘못 집행된 청에서는 교육이나 환수 같은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연말에 집행된 부분도 이게 무슨 떡값이나 이렇게 지출된 건 없고 그리고 정해진 삼겹살 이런 거 정도대로 사 먹지 지출한 마시고요. 겁니다. 네. 제 질의는 아닌데 또 하여튼 3분을 일단 넣어주세요. 제 질의는 아니고요. 아니 넣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PT. 네. 자, 총장님. 예, 조삼모사란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답변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지?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했어요. 화면 보십니까? 예. 뭐냐면 금액 수령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저로서는 더 열이 받아요. 차라리 제출하지 않아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게 낫지. 이거 제출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을 못하게, 확인 불가하게 까맣게 칠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이거요. 국회를 우롱합니까? 총장. 예. 국회를 우롱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출해요? 수사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만큼 누가 그렇습니다. 액수를 달라고 했습니까? 용처를 달라고 그랬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출했다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이거 다시 제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출해놓고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되고 총장이 다른 지검장들한테 왜 2025년도 특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 받을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라고 할 때 제대로 내세요. 제가 국회 정부위 야당 간사를 했어요. 예산결산 소위원회 심사위원장입니다. 그걸 2년간 했어요. 국정원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랑 총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정원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예요. 제가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장으로서 4시간 동안 연필 그어가면서 다 봤다니까요. 제출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김영민 의원, 이성윤 의원, 서영기 의원, 조배숙 의원, 김승원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25일 종합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권 지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와 명태균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및 인사 개입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 및 공개 필요성 그리고 미공개 제출에 대한 다시 제출하라는 위원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필요성, 공수처 공수요청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활용의 필요성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심우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심우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 위원님 질문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항소심 판결문이나 또 저희 수사 기록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지법 판결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갑자기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 주범의 운전기사분인데 갑자기 이
뻥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작꾼들이 쓰는 그 주문을 계속하고 또 IP 주소도 그 주범하고는 같은 IP 주소를 쓰고 그래서 그 딱 하나의 정황 말고도 나머지 정황들이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판결문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창수 증인, 저도 판결문 다 보고 어제 발표문 다 봤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돈의 흐름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그리고 김건희 돈의 여사, 흐름이 최은순 중요합니다. 장모 두 사람이 23억 벌었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왜 안 합니까? 말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에 조금 돈을 2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 당했다. 인식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정황이 없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공무원 정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태광섬유, 뭐 블록딜 이런 거 다 했던 전문가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수사를 안 했고 일반인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뭐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왔고 법무부 국정감사 때 구두로 2번이나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찰의 관사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지검, 고검 몇 곳 총무과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겨우 몇 곳 알아낸 것이 바로 화면 안 되나요? 대구 고지검 70평대 그 아파트 관사입니다. 창원지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구 고지검 검사장들 그 이번에 그 국감 가서 확인했더니 이 큰 관사에 다들 혼자 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방에 지검장, 고검장 하면서 방 5개까지 70평대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전부 한 9억 원 넘는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걸 감추려고 자료를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국가 재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0평도 안 되는 빌라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9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검사장 혼자 사는 아파트가 70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 호화 관사를 폐지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검사들 관사는 70평이 호화 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법원의 대법관, 법관들도 22평, 31평 아파트 관사 자료를 주소와 취득가액, 임차 금액, 가족이랑 사는지 여부까지 상세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의 52개 행정부터 모두 관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주소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모든 부처의 장차관들까지 주소까지 모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보와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도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세종시에 24평짜리 전세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 관사가 몇 개인지 숫자만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70평, 60평대 관사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출 요구한 내용은 주소, 평형, 금액, 사용자, 가족 사용 여부, 구입 시기 등이 모두 포함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관사 수 외에는 어떤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검찰이 이 자료들을 모두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이거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변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가려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소지는 가리시되 뭐 평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관사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네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검사장이 아파트 몇 동 몇 회 산다 이것까지 알려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하시더라도 그거 가지고 지금 박은정 의원이 보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대검에서 법무부에 요구를 하세요. 예. 검사장들, 관사, 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법원도 이미 다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박은정 의원이 한번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 불기소 발표 이후 뉴스타파에서 긴급 방송 하셨던데 4, 5년 취재를 하면서 어제 또 불기소 사태를 맞이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1분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굉장히 허탈하다고 느꼈고요. 뭐 제가 유죄를 단정하고 취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증거나 정황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검찰은 그 모든 갈림길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보여왔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BBK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BBK도 도이치모터스도 머지않은 장래에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보 봉지욱 우리 참고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